방송을 켰습니다. 정말 한국 시장 욕 나오죠. 참 주식이라는 게 좋을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좋을 때야 뭐 직장 안 다녀도 때로는 잘 될 때는 회사 다니는 거 더 벌겠죠. 또 안 될 때는 뭐 지금 같은, 사실은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장이 나빠도 있잖아. 응? 장이 나빠도 그래도 오르는 건 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뭐 매매는 안 하지만은 뭐 모나미 상치는 것도 있고, 뭐 아까 램테크처럼 제가 잠깐 올려드렸는데 갑자기 막판에 상가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장중에 잠깐 몇 개 종목들 좀 말씀드릴 때 뭐 그냥 이렇게 한 10몇 프로 갔다 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방송한 부분을 보면 월량 5주란 말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은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은, 들리시죠? 예. 매수 및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가장 기준적으로 뭐 월량 5주 또는 뭐 추세 추종 매매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장이 싫으나 나쁘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월량 5주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월봉이 양봉이고, 예? 주봉이 5주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 이제 추세가 우상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봉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은 만약에 월량 5주가 돼도 일봉에서 팍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긴 합니다. 마이너스 나긴 해요. 신흥 SLC의 차트를 보면, 이거 연봉이 됐구나. 연봉이 됐군요. 지난주에 연봉이 나와버렸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월량 5주로만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때로는 또 좀 비싸게 사는 것도 있어요. 맞죠? 이게 신흥 SLC인데 일봉으로 보면 저라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장 때문에 빠진 게 많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월봉에 사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항상 똑같은 생각은 합니다. 주식은 월량 5주도 월량 5주인데 월봉 양봉 주봉 5주일 때 사는데, 때로는 이제 이게 아닌 상태에서 주식을 살 때가 있어요. 셀트리온처럼 3중 바닥에 하락 슈팅해서 살 때도 있어요. 아니면 3중 바닥에 최소한 5월선 올려왔을 때 주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 똑같아요. 매수를 한다는 거는 보유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내일이 상승할 것 때문에 보유를 하는 거지.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매도를 한다는 말은 비중 축소랑 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중 확대랑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큰 그림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게 어느 정도 큰 근간은 이걸 그냥 기억을 계속 하세요. 월량 5주, 월봉 양봉 5주선. 자,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은 어제 이제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3중 바닥에서 이 양봉하고 이 양봉을 같이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21선까지는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공략한 포인트가 월량 5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월량 5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 저점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래서 어제 이제 보면 공략을 쉽게 드릴 때 일단은 이날의 시가를 손질로 잡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완벽한 저점을 잡으려니까 손질이 짧은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끝내려니까 손질이 짧은 거예요. 대신 이제 이게 만약에 다시 이제 내일 17만 5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 밑에서 하락 슈팅을 봐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그런 거잖아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기업을 산다기보다는 사실은 가격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할 때 기업을 사는 게 보다 가격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10년 정도 들고 갈 만한 주식이 생각보다 없으니까. 정권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죠. 예. 5년 단임제고 미국은 4년 중임제고 대통령제 기준으로. 일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중국이나 이런 애들은 제가 갑자기 선거제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우리보다 오래 하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한국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가 4년 단임,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미국만큼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의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냥 양분돼서 끝납니다. 일본도 최근에 그 중의원 선거했죠. 중의원하고 참의원하고 정당이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맞긴 맞습니다. 뭐 지금의 민주당하고 지금의 자한당하고. 근데 선거제도가 조금 우리나라는 단임제다 보니까 정권이 좀 빨리 변하니까 정말 뭐 이렇게 10년 이상 주식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어야 한 3년 정도 보는 건데요. 길어야 3년.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업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격을 사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이 원칙은 계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이 월봉인지 월봉이 양봉인지 주봉이 5주선 위에 있는지는 보셔야 되죠. 그게 깨지면은 무조건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비중을 줄인다든지. 제가 오늘 한국경제TV에 가가지고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같은 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그냥 계좌를 덮어둘까요?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계좌를 덮어둔다고 누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장은 쉽게 말해서 무조건 주식을 줄여놔야 됩니다. 주식을 줄여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가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장이 더 빠지느냐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보면 미국보다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집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한번 적어보세요. 왜 우리나라는 더 빠지고 덜 빠집니까? 더 빠지고 덜 오릅니까? 그건 아실 텐데 그건 뭐 기본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말이 없지? 댓글에 한번 뭐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실적이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면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지금은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더라도 기가 막힌 약을 개발해가지고 옛날에 한미약품 그런 것처럼 뭐 1조짜리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가라는 건 결정적으로 실적이거든요. 그죠? 근데 실적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P하고 Q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걸 할 게 아니라 주가는 결국 실적인데, 그럼 실적이란 거는 P하고 Q예요. 이게 이익이 나오려면, 이익이 프라핏이 나오려면, P는 뭐냐면, P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P는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Q는 뭡니까? Q는 수량입니다. 아, 스페링은 모르겠다. 이건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디램 가격이 내린다고 하니까 반도체가 빠진 거고, 한국전력이 누진제 자꾸 완화해버리니까 가격이 내려가니까 전기는 똑같이 공급을 하는데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항상 별거 아니거든요. 그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에요. 실적이란 결과적으로 P하고 Q입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물량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한국이 되게 이게 조금 약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 중심입니다. 제가 정확히 몇 프로는 모르겠는데 수출이 중심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수출이 중심이 아니고요. 내수가 중심입니다. 내수.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2분기 GDP가 이번에 어제 예비치가 2.1%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잘 나오니까 또 일부에서는 아예 뭐 금리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2.1%에서 뭐가 잘 나왔냐면 개인 소비가 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잘 나온 거예요. 미국도 이거는 좋은데 딴 건 안 좋아요. 뭐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건 안 좋습니다. 이 두 개는 마이너스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 가지고 먹어 살리는데 한국은 사실은 오히려 이게 좋아야 되는 건데 반대로. 근데 이게 좀 경제학 이야기인데 좀 재미없더라도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경기 둔화 이야기 하잖아요. 리세션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거는 뭘 보고 말하는 거냐면 사실 요거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수출입이 활발하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소비는 소비대로 죽어버렸고 50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정부 지출은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있고 반도체는 쏠릴 때문에 일본 때문에 박살이 났고 가격이 내려가지고 기업들은 돈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일본은 전부 다 기업들한테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기업 비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죠. 미국, 중국, 일본은 돈을 왕창 풉니다. 기업들의 법인세도 내려주고 한국은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씁니까? 이건희가 이재용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한국 증시가 많이 빠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있고 사실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자 좀 작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은 사실은 사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뭐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만 사고 있어요. 보이죠? 근데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지금부터 하단 잘 보면 되는 우리가 말하는 신용융자는 사실 많이 줄여왔습니다. 하면 좀 작습니다만은 지금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6월 중순부터 또 꺾였었는데 대략 5천억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한 1년